세상에는 이미 검증된 수많은 매매 기법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시장 참여자 중 95%는 실패하고 극소수만 성공하는 걸까요? 95%의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 고수나 유능한 트레이더들의 매매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매매 기법을 1대1 코칭으로 교육받아도 이 개념 하나를 모르고 있다면 100%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장담합니다. 95%의 매매자들이 모르고 있던 사실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시장에서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이란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어떠한 시장 상황이 다른 시장 상황에 비해 특정한 일이 일어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확률적 지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는 행운이나 예측에 기대는 것이 아닌 철저한 확률적 통계에 바탕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승률이 70%이고 매매를 성공하면 100만원의 수익, 매매를 실패하면 1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돌파 매매 기법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지속하면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만약 매매자가 돌파 매매를 반복하여 수익이 발생해도 총 자산의 42%의 자본 감소를 허용하는 매매를 지속한다면 장기적으로 100% 파산합니다. 만약 총 자산의 30%의 자본 감소를 허용하는 매매를 지속해도 손익비를 관리하지 못해 수익보다 손실이 큰 매매를 한다면 이 또한 100% 파산을 하게 됩니다. 이미 검증된 수많은 매매 기법이 시장에 널려 있어도 대다수의 매매자들이 파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매매 기법 이외에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여러 요소들을 간과한 채 시장을 예측해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매매 기법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죠. 검증된 매매 기법을 활용해 확률적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7단계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1단계, 확률적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거래 방법을 찾는다. 2단계, 동일한 거래 방법을 시장에 적용해 모의 거래로 매매를 기록한다. 3단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최적의 매매 비중을 산출한다. 4단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사전에 미리 측정해 정교한 매매 계획을 수립한다. 5단계, 포지션을 진입한다. 6단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매매의 문제점을 찾아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7단계, 결과값을 바탕으로 매매자 스스로 신뢰할 만한 매매 규칙과 원칙을 정립한다. 대다수의 매매자들은 1단계, 시장에서 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 기법만을 찾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매매 비중을 산출할 수도 없고 손절 금액을 얼마로 설정해야 되는 기준 자체도 없으며 동일한 조건의 매매를 기록하거나 개선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매매 기법을 알고 있다 해도 나머지 2에서 7단계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유도 모른 채 손실만을 보는 거래를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 이미 검증된 터틀 트레이딩 매매 기법의 7단계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터틀 트레이딩 매매 기법은 돌파, 이동평균, 지지 저항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산 기준은 진입 가격으로 최대 이 ATR의 지점에 이르르면 손실을 감수하고 포지션을 청산합니다. investing.com 기술 차트에서 ATR을 확인할 수 있지만 종목별로 산출되는 값이 다르기 때문에 ATR 손절 가격을 통상 총 자산의 2%로 설정하겠습니다. 2020년도 S&P 500 지수 선물 차트를 보면 깊은 하락 후 반등하는 과정에서 4월 9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20일여일 동안 박스권을 그리며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4일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상향 돌파하며 약 20일간의 저항을 뚫고 지수 선물 가격이 상승 전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터틀 트레이딩 매매 원칙에 따르면 20일간의 저항을 뚫고 상향 돌파한 5월 20일쯤이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매수 후 약 1년 3개월 동안 지수는 추세를 그리며 상승합니다.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 10월 5일 20일 이평선이 60일 이평선을 하향 돌파하며 추세 전환의 신호를 나타냅니다. 이때가 청산 시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만 놓고 보면 단순한 전략만으로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터틀 시스템은 돌파로 포지션 진입을 시도하지만 돌파가 이루어졌다 해도 대다수 추세를 형성하지 못하고 등락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익보다는 손실로 포지션이 청산되는 경우가 많아 심리적으로 부담이 컸다고 하죠. 터틀 트레이딩의 평균 승률은 35% 정도가 됩니다. 10번 매매를 하면 평균 7번 정도는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터틀 트레이딩 같은 검증된 매매 기법을 그대로 따라하려 해도 잦은 손실을 경험하다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매매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매매 기법인지 아닌지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된 매매 방법으로 매매를 기록하여 승률과 손익비를 산출하고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 장기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래 방법인지 아닌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터틀 트레이딩의 매매 기법을 검증하기 위해 1천만원으로 매매를 반복하여 평균 승률 35%, 평균 수익 80만원, 평균
평균 손실 20만원이라는 결과값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값을 켈리의 공식에 대입해본다면 최적의 매매 비중은 총 자산의 18%가 되며 1회 매매 시 총 자산의 최대 감소는 18%로 설정해야 절대 파산하지 않고 꾸준한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 변수를 고려한다면 그 값의 절반인 9%로 설정하는 것이 좋겠죠. 실제 터틀 트레이딩의 최대 손실은 총 자산의 2% 자본 감소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의 실패 끝에 매매가 성공하여 추세를 형성하게 되면 단계별로 포지션을 추가 진입하는 형식으로 수익률을 극대화해 손익비를 개선시켰다고 합니다. 시장의 마법사들에 나오는 세계적인 트레이더들의 손실 원칙을 보면 대다수 2%의 룰을 지켰다고 합니다. 1회 매매 시 최대 손실을 총 자산의 2%의 자본 감소로 설정해 놓는 거죠. 이렇게 매매 비중을 낮춰 잡으면 우위가 있는 거래를 일관성 있게 지속한다고 했을 때 대부분 최적의 매매 비중보다 보수적인 매매 비중으로 설정됩니다. 대수의 법칙에 의해 연속적인 손실이 발생해도 파산할 확률을 희박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 대다수의 초보 트레이더들은 확률적 사고를 하지 못해 매매 계획도 원칙도 없이 그저 높은 수익률만을 기대하며 매매 비중을 높게 잡습니다. 특별한 매매 기법이 미래 시장 가격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최대 손실 금액도 총 자산의 20%, 30% 정도는 감소할 수 있다는 자만을 하게 됩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노력하여 예측의 확신이 강한 경우 손실 제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매매를 하는 초보 트레이더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위가 있는 매매 기법을 알고 있다 해도 결과적으로 100% 파산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을 시청하는 여러분들은 왜 95%의 매매자들이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성공적인 매매를 위한 7단계를 적용하고 실행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한다면 늘 손실만 보던 트레이더에서 주변에서 부러움을 살 만큼 큰 돈을 버는 상위 5% 트레이더가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시장에서 우위가 있는 여러 매매 기법과 승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 지표를 고정 댓글에 링크로 남겨두겠습니다. 참고하여 자신만의 매매 기법과 원칙을 정립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매매를 하다 보면 누구나 겪게 되고 극복해야 하는 감정과 실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여러 실수들만 피할 수 있어도 큰 돈을 아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극복해야 하는 4가지 감정. 희망, 매수했으니 곧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걱정, 더 이상의 손실은 볼 수 없다. 이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생각이다. 탐욕, 지금 이 포지션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 포지션 크기를 2배로 늘려야겠다. 절망, 이 트레이딩 시스템은 적절치 않다. 계속 손실을 내고 있다. 사람들이 현실을 왜곡하며 바라보는 것을 인지적 평양이라고 부릅니다. 유능한 트레이더가 되고 싶다면 최신 평양, 자신의 판단을 믿고 그 속에서 안도감을 느끼고 싶은 강한 욕구, 미래를 예측하려는 경향 등등 심리적인 요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고자 하는 심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를 예측이 아니라 확률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초보 트레이더라면 누구나 겪는 8가지 실수, 손실 회피, 이익을 얻는 것보다 손실을 피하려는 것을 더 선호하는 경향, 매몰 비용 효과, 장래에 지출할 수 있는 비용보다 이미 지출한 비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 처분 효과, 현재의 이익을 보전하는데 급급해야 하는 반면 손실은 방치하려는 경향, 결과 편향,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당시 결정의 질보다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하려는 경향, 최신 편향, 과거의 자료나 경험보다 최근 자료나 경험에 더 큰 비중을 두려는 경향, 단내리기, 손쉽게 입수할 수 있는 정보에 과도하게 집중하는 경향, 편승 효과, 다른 사람들이 믿는다는 이유로 같이 그것을 믿는 경향, 소수의 법칙에 대한 믿음, 극히 적은 정보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없는 결론을 도출하려는 경향.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직트였습니다.